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했던 영상에 이어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을 반드시 시청을 하시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꼭 강조를 해드리고요. 이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셨으면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예상되는 변화, 그다음에 문제점, 현재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은 조금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일단은 11월 24일 날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월 24일 날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표를 일단 그대로 가져왔는데 어머님들 이거는 쉽게 어디 가서나 다운로드를 받거나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고1 과정에서는 공통 과목을 배웁니다. 자, 공통 과목은 국어, 그 다음에 수상, 수학,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와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고1 과정에선 크게 변화가 없다. 이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신 산출 방식이 상대평가다. 상대평가다라는 것은 등급으로 산출이 된다. 자, 반면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선택 과목이 늘어납니다. 우리 기존에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지금 융합 선택 과목이 하나가 추가됐다. 자, 우리 이전에는 일반 선택 과목도 상대평가였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만이 절대평가여서 이것이 A, B, C 형태로 성취도 평가였었다. 그런데 이제 고교 학점제로 바뀐 것은 일반 선택도 진로 선택도 융합 선택도 모두 다 올 절대평가로 바뀐다. 이 절대평가가 A, B, C, D, E 그리고 미이수인 I 이렇게 된다. 일단 이거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 보면 과목들이 기존의 과목들하고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 우리 고2, 고3 친구들 그냥 미적이면 미적 이렇게 배워요. 자, 그런데 고교 학점제에서는 미적 1, 그 다음에 미적 2 이런 식으로 좀 나뉘고요. 과학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변했는데 기존의 과학은 일반 선택 과목의 물화생지 1, 진로 선택 과목의 물화생지 2 이렇게 있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일반 선택이 그냥 물화생지 1, 2의 개념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 아닌 진로 선택 과목에 오면 8과목으로 좀 나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2과목을 2개로 다 나뉘어놨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현행 교육과정의 지식 주입식 교육에 우월한 아이들이 정말 변별력이 높고 우수한 아이냐라는 측면은 전통사회나 산업사회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오는 정보화 사회가 본격화되거나 일반화되는 시기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우수한 아이들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 분명히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고교 학점제의 본질은 이름이 바뀔지언정 아마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맨 처음에 강도가 좀 더 약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세게 갈 것이냐는 그거는 조금 살펴봐야 되겠지만 고교 학점제가 중단이 되거나 하는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모든 것들은 나와 있는 교육부의 발표에 근거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예상하는 바들도 지금 입시 전문가들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선생님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된대 라는 것은 그 어떠한 유튜브 채널이나 어떠한 설명회로도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니 다양한 의견 중에 저의 의견도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제 관점에서 예상되는 변화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큰 틀로 어떤 것들이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이것도 되게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돼 있지만 세 가지 부분만 저는 건드려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내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내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이전에는 등급제로 나오는 과목들이 고1, 고2 과정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등급을 기준으로 너는 전교 1등, 너는 4% 이내, 너는 지역균형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이 내신의 변별도가 꽤 많이 높았다. 그게 가능했었던 건 조금 더 유식하게는 우리가 정량평가라고 부르는 파트.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내신 석차 등급의 산출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 내신 석차 등급은 고1, 고2 과정은 대부분이고 고3도 국어나 수학에서는 일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이 아이가 전교 1등, 이 아이가 전교 2등, 학생들이나 학부모 집단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 자, 그런데 바뀐 변화에서는 이
정량평가는 매우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딱 고1 공통과목 외에는 이런 상대평가나 내신 석차 등급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한 줄을 세우는 건 실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다. 그러면 또 다른 산출 방식이 나와야 한다. 근데 그 산출 방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명확한 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국 내신 산출 방식이 이전과 같은 석차 등급으로 아이들을 한 줄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산출 방식이어도 이전에 비해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 내신이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아이는 우수한 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내신의 비중은 높을 수는 없다. 확실히 떨어질 것은 맞는데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게 실은 문제라고 보여진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이제 나타나는 변화는 수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라는 측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2022부터 바뀐 수능 체제는 이미 부모님들이 아셔야지 이 얘기를 들어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실까봐 이전의 수능도 매우 변별력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학 입장에서는 A고등학교하고 B고등학교하고 C고등학교가 똑같은 1.0이어도 이 세 학교가 어떤 학교 수준이냐에 따라서 1.0을 고지고대로 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때의 보완 도구로서의 수능은 매우 중요한 변별력을 가진 국가 단위의 시험이었다. 근데 수능이 이전과 같은 변별력을 가질 것이냐 가지지 않을 것이냐는 결국 두 가지로 문제가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일반 선택까지만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선택에다가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을 포함을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변별력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이 국어든 수학이든 일반 선택 과목만 포함이 된다면 이것도 내신처럼 수능 성적이 좋으니까 이 학교가 어떤 학교 수준을 떠나서 이 아이는 우수한 아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능이 갖고 있는 변별력의 권위, 우수한 학생을 뽑는 지표로서의 권위는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하면 얘만 포함이 될 때보다는 그나마 변별력이 있겠으나 그것이 지금 현재 수능이 가지고 있는 변별력이 될 것인가 측면에서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변별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유지가 가능한가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의문부호죠. 세 번째 수능에서 나타나는 변화, 이거는 이미 논의가 되고 있고 교육부에서 특허권도 이미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고교 학점제는 아이가 내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고 개척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아이들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뽑는데 기존과 같은 단답형, 오지선다나 주관식 몇 문제 있는 걸로는 우수한 아이를 뽑는다. 그러면 이거는 고교 학점제랑 정면 배치되는 시험 방식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수능도 결과적으로 논서술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논서술형과 객관식 또는 단답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단답식이 어떠한 비중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또 권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100% 논서술은 못 갈 것 같긴 한데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얘와 얘를 5대5로 섞을 것인가, 아니면 얘를 3으로 주고 얘를 7로 줄 것인가, 이것의 비중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단답식은 정답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리면 납득이 돼요. 내가 이거 틀렸어. 근데 우리 논서술형은 대학별 고사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데 애들이 실제 써놓고 내가 왜 맞았고 내가 왜 합격이 되고 내가 왜 불합격이 됐는지 솔직히 납득하지 못한 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수능에서 이 논서술형이 들어가는 순간 이의 제기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이거로 인한 나온 점수를 내가 납득하기가 학생이나 학교나 학부모님 입장에서 납득하는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도 역시 수능이 갖고 있는 권위나 변별도는 지금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하냐면 우리 입시의 가장 큰 축은 내신하고 수능이에요. 대학별 고사도 있지만. 그리고 여태까지 현행 입시는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신이 조금 더 비중이 높거나 수능이 조금 더 비중이 높거나 비중이 어디가 좀 더 높냐 낮냐 정도로 판단이 됐지, 둘을 갖고 있으면 대학 가는 게 어렵지 않았단 말이야. 자, 근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내신의 변별력도 떨어지고 수능의 변별력도 이러한 이유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도대체 대학은 어떻게 우수한 아이를 뽑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의 걱정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그러면 입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우리 입시는 수시와 정시가 있어요. 자, 우리 수시로 특기자 전형도 있지만 우리 그런 특기자 전형은 논외로 하고, 큰 틀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최소한 내신 등급, 내신 석차 등급이 50%
50% 이상 정량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선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당 인원이 내신 등급에 따라서 추천 인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문제점, 도대체 그 추천 어떻게 할 건데? 이전처럼 너는 1.5고 너는 1.7이니까 너가 높으니까 너가 추천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고교학점제가 입시로 들어오는 2028 입시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없어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이전과 다른 추천 방식이 필요한데, 그 추천 방식은 도대체 정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입시하고는 대단히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학생부 교과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출 방식과 추천 방식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방식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또 수시의 큰 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이들의 내신과 생기부를 정성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전에 입학사정관들이 서술하고 평가했던 방식이 조금 더 새로운 형태에 맞춰서 평가 방식이 조금 개선되더라도 기존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정시, 우리가 정시는 그냥 수능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수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매우 달라지더라 라고 봐두시면 되기 때문에, 정시도 학생부 교과처럼 현행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그게 가장 궁금하신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솔직히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알겠는데,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 다 알겠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거야 라는 측면이죠. 일단 제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이거를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느냐. 일단은 첫 번째, 교육부에서 끊임없이 발표되는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시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이 이전보다는 좀 많으셔야 됩니다. 특히 2024에 교육부에서 입시와 수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발표를 하기로 한 그 입법 예고제에 의해서 2024, 그 다음에 2026 대학에서 2028학년도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 대학은 뽑겠어 라고 얘기하는 이 선발 방식이 나오는 이 두 학년도, 두 해, 2024년도와 2026년도에 쏟아지는 다양한 입시나 대학별 선발 방식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하는 것,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입시가 바뀌어도 우리나라에서 국영수를 잘하는 아이가 대학을 못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셔라. 적게 보면 국영수 지금 준비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이과로 가려면 과학, 문과로 가려면 사회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여기까지 기본을 가지고 열심히 대비하시면 이 아이가 못 갈 가능성은 실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입시가 바뀌어도 그게 바뀌진 않습니다. 다만 이거와 더불어서 두 가지 정도 저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전에는 우리 아이가 엄혹한 사춘기를 지나왔어. 중2부터 고2까지. 얘가 정신을 차렸을 때 방황했던 사춘기를 지나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고교학점제도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서 그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빨리 진로를 정하고 그 진로에 대비를 하면 동일한 노력을 할 때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로 입시는 바뀔 것이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좀 더 빠른 입시 로드맵을 설정을 해주시는 것, 중학교 3학년 2학기쯤부터는 이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게 조금 달라진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와 관련돼서 이미 교육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 과정은 자유학년제가 있습니다. 그게 중학교 1학년이죠.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고 시험의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원하는 활동을 하게끔 하는 이 자유학년제가 고교 학점제와 맞물려서 자유학기제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교육청 단위로 자유학기제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대구교육청을 보면 3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둡니다. 조금 더 고등학교 올라가기 위한 진로 준비를 이때 하라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교육청 단위로 살펴보시고 3학년 2학기, 즉 여름방학 때부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충분하게 아이하고 로드맵을 잡아보고 얘가 잘하는 것 또는 얘가 흥미로운 것을 여러 가지를 테스트 해본 후에 고1부터는 그거에 맞춰서 쫙 가시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이상적인 인간 또는 인간에게 필요한 스킬 또는 기술,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문해력이거든요. 문해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해력에
합격에 대기한 전제 조건은 독해력이죠. 이 독해력 다음에 문해력, 이것을 갖고 있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고등학교나 수능이나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도 훨씬 더 좋은 변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모님들이나 중학교 부모님들은 너무 이전에 많이 풀고 잘 풀고 몇 개를 맞췄다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아이가 개념어나 개념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응용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가 이전의 입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는 중요해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편에 이어서 고교학점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저도 역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제 딸도 고교학점제 1세대일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별다르게 다른 뭔가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조하자면 기본에 충실하시면 되고요. 영수 못지않게 국어적 능력, 즉 문해력, 이 부분을 중학교 때부터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고등학교 때 동일한 노력을 했을 때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준비는, 그것이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의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 같이 준비를 해보시면서 그때그때 나타나는 변화 있으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버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이었습니다. 아참!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